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어제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을 마친 대학들은 오늘 미등록 인원에 대한 1차 추가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서울대는 127명, 고려대는 1138명, 연세대는 85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대학들은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28일 저녁 9시까지 실시하고 29일 최종 등록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미등록된 인원은 정시로 2월 돼서 선발되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앞두고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의 최종 모집 인원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3명의 수험생과 정시 집중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열정적인 카리스마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는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인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지원 전략 수립에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원서 접수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끝까지 지원 전략 수립에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합격의 기쁨을 함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풍부한 데이터와 다양한 사례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분이시죠. 비상교육 입시평가 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상교육 입시평가 실장 이치우입니다. 수능시험 성적 발표가 12월 7일이었는데요. 한 2주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성적을 봐도 성적은 그대로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 마음만 좀 더 급해지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 과거의 결과를 좀 보면요. 사실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가나 다군 이 세 번의 지원 기회가 사실은 그 결과로 놓고 보면 큰 반향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날은 잠을 주무시지 않고 고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정시 모집의 이 세 번의 기회가 금년의 마지막 입시의 종지부를 찍는 나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시간, 중요한 기회인가를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냉정과 열정이 겸비된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동작고등학교 김선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작고등학교 교사 김선욱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정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때인데요. 자, 이제 맨 마지막까지 수시에서 이제 넘어오는 인원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최종 모집 그 인원에 따라 마감 시간표,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경쟁률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첫날은 당연히 이제 경쟁률이 높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년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쟁률의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시면 아무래도 이번 가나다군 지원 전략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굉장히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세 분 선생님과 철저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정시 전략을 고민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저희 TBS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청에서 입시 설명회와 1:1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수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TBS 특별기획 10시간 연속 생방송 2017 정시합격대회 측을 진행합니다. 실시간 합격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수험생들의 정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죠? 예.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정시 상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의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후에 이제 정시의 2월 인원,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와서 최종 인원이 변동이 되면 또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방송 PD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53등급, 수능은 평균 2.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또는 숭실대 경영학부, 나군은 동국대 일어일문학과 또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다군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비즈니스 앤 테크놀로지 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PD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방송 PD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PD 말고도 혹시 관심 있는 진로가 있나요? 글쎄요, 딱히는 없습니다. 지금은 방송 PD가 가장 되고 싶은 거군요. 예. 네, 정시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일단 제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학과에는 또 무엇이 있을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네, 그러면 지원대학 가능성 진단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치우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수능 성적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은요, 지금 3학년까지 평균 등급인데 국어가 3.8등급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5.76등급이고요. 영어가 4.8등급이고 사회가 3.75등급, 그래서 평균 4.53등급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보면요, 표준 점수 100분위가 있습니다만 그냥 등급만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가 2등급이고요, 수학 나가 지금 3등급입니다.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이고요, 한국사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탐구의 생활과 윤리 3등급이고요, 사회문화가 1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준 점수의 그 합은 498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00분위는 356입니다. 그리고 전체 등급 평균은 2.5등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을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네. 영역별 좀 편차가 좀 있는 학생이네요. 국어하고 탐구 한 과목이 우수하고 또 상대적으로 수학과 이제 생활과 윤리, 탐구 한 과목이 좀 부족한 그런 학생으로 보이는데 이제 영역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성적이 평소 실력대로 좀 나왔어요? 아니, 수학이 잘 못 봤습니다. 수학이 좀 많이 안 나왔어요. 보니까 이제 그 수시에 지원한 쪽을 보니까 주로 이제 논술 지원을 했는데요. 상당히 높이 좀 지원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희망하는 동국대 정도가 우리 학생이 마지노선으로 좀 잡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그 정시 모집에서도 성적이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성적 분석이 사실은 특히 수능 분석이 중요한데 표준 점수하고 지금 100분위 이 두 개 반영 중에서 우리 학생은 어느 쪽이 좀 유리한지도 좀 찾아보셨어요? 예, 아마 100분위가 유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분위가 조금 유리한데요.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100분위 반영이 사실은 이제 표준 점수 반영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데 100분위를 보면은 전국에서 한 8% 정도 해당되는데 표준 점수로 하니까 대략 이제 한 9%가 넘어요. 9.28% 정도 해당돼서 수능 100분위로 좀 반영하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윤상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어 반영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이다 보니까 사실은 국어 반영 비율이 이제 뭐 30이나 또는 35%나 이렇게 높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사실은 뭐 수학이 잘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 나온 결과로만 놓고 볼 때는 국어 반영이 높은 대학을 고를수록 이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튼 국어의 점수를 지금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학 지원에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대략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한 30% 이상인 대학이 30%가 나와 있는 대학은 건대, 경희대 국제, 그리고 동국대 희망하는 대학이죠. 서울과기대, 아주대, 인하대, 그리고 한국외대, 글로벌,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등이 있고요. 국어 반영 비율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기도 한데 가장 높은 35%인 대학이 이제 숭실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니까요. 국어하고 수학의 이 점수 차이가 사실은 100분위 점수 차이가 사실은 뭐 국어 수학 두 개를 비교해 보면 96하고 84로 그 두 개 100분위가 12점 차이가 나는데요.
표준 점수를 보시면 129에서 122로 한 7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학의 그 반영 비율이 좀 사실 국어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경우에는 100분위보다도 이제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뒤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더라도 영역별 반영 그 비율 구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유불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일수록 이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우리 학생이 그 지금 받은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에 주로 인문계에서 많이 반영하는 영역별로 반영 비율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표를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표준 점수 국수 영탐에 각 영역별로 이제 25, 25, 25, 25에 이제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면 그 내가 받은 점수 그대로 498점으로 볼 수 있고요. 100분위 점수는 356인데 먼저 이제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기 보는 중에 순서가 가장 낮습니다. 대신에 이제 국수 영탐을 30, 20, 30, 20 이렇게 해서 국어하고 영어의 반영 비중을 높이게 되면 499.6이 이제 표준 점수고요. 100분위는 358.4로 아까 지금 봤던 그 25의 동일 비율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져서 이제 2순위까지 껑충 뛰는 걸 볼 수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이제 국어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35% 정도로 반영하고 영어도 35%를 반영해 보면 501.2가 이제 표준 점수의 합이 나오고요. 360.8이 100분위 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조합의 순수로 볼 수 있고요. 국수 영탐을 국어가 30, 그다음 수학이 25, 영어 35, 탐구를 15로 이렇게 해보면요. 합산 점수가 499.6 표준 점수고요. 100분위는 357.6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국어와 영어의 비율이 가장 높아야만이 우리 학생의 성적이 가장 좋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윤상현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와 유리한 조합을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영역별 유리한 조합과 그다음에 정시 지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영역별 점수 차이가 좀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환산을 반영 비율을 적용했을 때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 그래서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제일 유리한 조합에서 3점 정도가 올라갔고요. 근데 100분위 같은 경우는 5점 이상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금 100분위 반영 대학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을 살펴볼 건데요. 합격 가능성을 진단할 때 상향, 적정, 안정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윤상현 선생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예, 화면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과 그다음에 대학의 배치점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학생의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향이라는 판단을 사용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점수와 배치 점수가 좀 비슷한 수준이라서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한 절반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는 적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거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 학생의 점수가 훨씬 더 여유가 있어서 합격선보다 높을 때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테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용어를 좀 적절하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이 동국대, 숭실대, 한국외대 등인데요. 희망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볼까요? 예, 먼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군에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건 동국대학인데요. 지금 제가 뽑은 대학은 이제 숭실대학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금년도의 정시 모집의 가군에서 이제 숭실대학 경영학부는 54명을 모집하고요. 지난해 경쟁률을 보면 5.82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2015학년도 한 해 전에 경쟁률을 보더라도 6대 1이니까 경쟁률이 크게 변화가 없는 대학학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집 인원이 넉넉하기 때문에 크게 경쟁률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 요소를 보시면 수능을 95%를 반영하고 학생부를 5%를 반영하죠. 사실은 정시 모집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뭐 180개 중에서 한 130개 정도 대학이 거의가 이제 그 수능만으로 반영을 하는데 네. 학생부를 반영하는 많지 않은 대학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능에서는 이제 표준 점수를 국어, 수학, 영어로 쓰고 이제 100분위는 탐구를 반영해서 이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이제 조합해서 쓰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학생부 반영은 그 수능과 이제 동일한 비율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이제 그 반영하는 비율이 보면 아래 보시면 수능이 이제 국어 15, 수학 35, 영어 35, 탐구 15 이 비율인데 실제로 이제 내신도 똑같은 비율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의 반영 등급 점수표를 보시면 그 등급 반영 비율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점수가 크지 않습니다. 1등급을 다 받더라도 10점 만점에 2등급 9.9, 3등급은 9.8, 4등급은 9.7, 5등급은 9.5잖아요. 우리 학생이 이제 4.53이면
이 9.7과 9.5의 경계니까 9.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대략 이제 만점에서 0.4 정도 빠지는 이제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사가 지금 사실은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이 사실 유리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문계열에서 이제 한국사가 사실은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네. 불구하고 뭐 1에서부터 3등급까지는 만점을 주거나 또 자연계는 1에서 4등급까지 이렇게 만점을 주는데 이 대학의 경우는 1등급일 경우에는 4점을 주고 이제 2등급부터는 적은 점수지만 이제 3.5로 0.5점씩을 이제 감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0.5점이라도 더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 기관들에서 나오는 이제 입시점 배치 점수를 좀 비교를 해놨는데 저희가 지금 봤던 점수가 사실은 이제 뭐 490점대 중반의 점수인데 여기 나와 있는 점수들은 보시면은 뭐 A사가 503점으로 돼 있고요. B도 505, C도 502, D가 500이고요. E가 508입니다. 가장 높은 점수가 508이고 그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가 500이에요. 내 점수하고의 차이, 498점하고 차이를 보더라도 이제 뭐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2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점수로 봤을 때는 뭐 합격의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가장 높은 그 기관의 점수와 낮은 기관의 점수 두 개를 이제 빼고 중간에 있는 점수만 대략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받은 점수에서 이제 한 4점 정도죠. 3.67 정도가 좀 부족한데 이건 뭐 어떻게 보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향 진단으로 지금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뭐 나군이든 다군이든 간에 한 개 군 정도를 안정이나 적정을 좀 선택을 한다면 이 정도는 뭐 상향 지원으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들고요. 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쟁률이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뭐 여전히 이제 숭실대 정도가 되면 특히 이제 경영학부가 되면 학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일단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가군이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또는 숭실대 경영학부였어요. 네, 네. 그래서 숭실대를 짚어주셨고요. 네. 자, 이제 나군 살펴볼까요? 예, 그 나군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가군에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인데요. 동국대 이제 1호 일문학과를 찾아봤는데 네.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학생이 이제 사실은 진로가 뭐 방송 PD 이외에는 따로 이제 딱히 없다고 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방송 PD와 가장 뭐 일치도가 높은 그런 어떤 그 뭐 학과라든지 뭐 전공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갈 수 있는 대학이나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을 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1호 일문 정도를 제가 선택을 해봤는데요. 네. 예, 보시면은 나군의 동국대 1호 일문인데 뽑는 모집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12명을 선발을 하고요. 지난해 경쟁률을 보니까 이제 3.47대 1이죠. 사실은 이제 그 뭐 어문학과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 이제 뽑는 것처럼 수능 100%를 뽑고요. 국어, 수학, 영어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탐구는 이제 100분위를 활용해서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지금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국어 30%를 반영하고 수학이 25%, 영어가 25%, 탐구 두 과목에서 20%를 반영해서 아까 저희가 이제 조합해 보셨던 대로 여전히 국어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대학별로 계산해 보면 한국사는 이제 1에서부터 3등급까지 6등급을 주는데 우리가 1등급이니까 사실은 뭐 점수가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그 지원 전략에 보시면 각 기관별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그 퀘스천이긴 한데요. A사가 지금 504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 B는 505, C는 496, D가 505, 506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500점 중간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점수 차이 보면 점수가 커요. 6점 정도가 벌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좀 낮게 보는 군대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관의 점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대학별 계산식의 조합을 통한다면 훨씬 더 이제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상향이긴 합니다만 가군보다는 나군 쪽으로 동국대를 좀 학과를 바꿔서 지원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또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군과 나군 모두 이제 상향이라는 진단을 해 주셨지만 이제 다른 군에서 좀 적정이나 또는 안정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해볼 만하다 이런 어떤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을 좀 조언을 해 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천 대학을 좀 골라봤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했던 대학 그리고 이제 몇 개는 좀 이제 새롭게 들어온 대학들이 눈에 보이실 텐데요. 가군을 보시면 상향으로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입니다.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대학 학과이고요. 적정으로는 인하대 언론정보, 그다음에 안정으로는 숭실대 국어국문학과를 가군으로 꼽아봤고요. 나군은 상향으로 경기대 국제캠퍼스의 한국어, 적정은 인하대 문화경영, 그리고 안정은 숭실대 영어영문, 다군에서는 상향을 인하대 국제통상, 적정을 숭실대 정보사회, 안정을 아주대 사학과 정보
정도로 뽑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다군에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GBT 학과에 얘기도 했는데요. 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선택을 하면은 대학을 좀 바꾸는 것도 다군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숭실대를 아까 이제 저희가 가군에서 경영학부를 봤지 않습니까? 네. 예, 경영학부는 사실은 이제 학생이 잘한 국어의 반영 비중이 15%로 낮았고요. 지금 소개할 그 학과는 숭실대 국어국문학과인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이 11명이고요. 작년도 경쟁률이 4.8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95%, 학생부 5%이 반영 비율은 비중은 방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이제 학생부 등급도 똑같습니다. 다만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국어 35% 수능의 반영 비율입니다. 국어 35%, 수학이 15%, 영어 35%, 탐구 15%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잘하고 있는 점수가 높은 국어 비중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더군다나 한국사의 가산점을 다른 2등급하고도 이제 점수 차이를 좀 벌릴 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학을 지원하면 사실은 뭐 경영학과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합격의 확률을 뭐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각 사별로 점수를 보시면 사실은 뭐 마이너스 되는 점수가 한 군데 정도 보이죠. 예, 네. 2사 정도의 마이너스 3점이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군을 조금 노려본다면은 숭실대 가군의 국어 국문을 좀 지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나군을 좀 말씀드릴까요? 시간 관계상 네, 이번 네.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요.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네, 궁금한 게 다 풀렸을 것 같아요. 네, 최종 모집 인원과 경쟁률까지 잘 고려해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